대선 국면 중반에 또 하나 떠오른 이슈가였습니다. 판세도 앞서가고 있는데 뭐 누구는 이재명 대세론인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기현 바로 서울중앙지법 판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 지기현 판사입니다. 자, 중국과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요. 자, 룸살롱 의혹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기현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걸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별 판사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검사에 대한 스토킹 또는 그렇잖아요. 예컨대 한동훈에 대한 스토킹이었단 말이죠. 그때 뭐 그 언론사들이 뭡니까? 청담도 술집 자칭 언론에 붙어가지고 청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잖아요. 지금 이걸 또 공격하고 있고 김용민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찰을 공격하다 이제 사법부까지 공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자기들 재판, 자기들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판사들 놔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뭡니까? 개별 정말로 재판을 담당한 개인에게까지도 이게 스토킹의 형태로 붙었다는 거거든요.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사진이라는 거 공개했잖아요. 딱 보니까 그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증명할 만한 사진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이분이 이제 말을 할 때 약간 나는 뭐도 한 적 없고 이랬는데 그 말 자체가 가만히 보면 어디서든 간에 내가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삼겹살로 소주에다 삼겹살로 접대받은 적도 없다라는 건데 이걸 갖다 살짝 꼬아가지고 뭐니까 술 먹으러 안 간다로 바꾼 거 아니에요. 고급 살롱에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가고. 근데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보도에 따른 그 살롱이라는 데가 여성 고객들도 가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런 건 아니다라는. 룸살롱 아니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룸도 있대요, 물론. 룸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살롱은 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이상한 살롱 가가지고 사진 찍어요? 본인이 룸살롱 가면 사진 찍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나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생겼어요? 나도 모르지.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뻥할 가능성이 굉장히 뻥하다. 커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기현 판사가 아직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 들여다 본다니까 판단을 좀 유예를 해놓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그 접대 의혹을 제기하기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문제는 뭐냐면 개별 판사에 대한 스토킹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고 이건 아마 일반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판사에 대해서 뒤를 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컨대 오세훈 생태땅 그다음에 옛날에 뭡니까 김대엽 때부터 계속 허위 폭로로 가지고 타격을 주는 게 이들의 특장점이기 때문에 특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 이것과 관련된 모든 판사들에게 압력이 가해질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력이라기보다도 아주 개별 판사한테 뭘 지는 겁니까? 딱 주소를 딱 찍어준 거잖아요. 주소 딱 찍고 좌표 딱 찍어주고 공격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특정 판사를 좌표 찍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에 대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예컨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우리 헌법 시스템이 보장해주는 그 내에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깥이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삼권 분립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거든요. 수사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검찰 개혁. 조국 때부터. 조국과 이재명이니까 검찰 개혁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수사가 끝나서 재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법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게 일단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겠다. 수사권을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했단 말이죠.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해가지고 완전 수사권을 빼버렸단 말이죠. 몇 개 빼놓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기소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뭐냐? 검사 파면제라는 겁니다. 검사가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 기소하잖아요. 그럼 정치검사 하면서 파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소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진짜 정말 용감한 검사가 있어. 아, 그래, 파면해라, 씨. 나가서 나 변호사 할래. 딱 기소를 했어. 예. 그럼 이제 재판이 넘어가겠죠? 예. 그럼 뭐냐? 유죄 판결을 못 내려요. 유죄 판결을 내리면 또 김용민이 한 게 법 왜곡죄예요. 법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뭡니까? 잠재적으로 피의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내가 옷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유죄야. 땅 때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소가 있습니다. 아예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대법원 딱 넘어가잖아요. 대법원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번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한테 대법원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100명까지. 그러니까 12명에서 지금 12명인데 최대 100명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걸 갖다 30명 얘기하다 100명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혹시 100명은 지금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숫자고 30명으로 늘리면은 18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18명 어디서 충원될까요? 내가 볼 때는 요번에 우리법 연구에 그 전국 그 판사 대표회의 소집했던 26명 있죠.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장담합니다. 500원 걸어. 얘들 중에서 충원될 거라는 겁니다. 얘들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5분의 1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5분의 1이 찬성하는데 5분의 1이 찬성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관 대부분은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왜 정치권이 날아가려고 왜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감 시간을 넘겨. 한 명 더 입니다. 그래서 26명으로 지금 소집된 거거든요. 이 26명 빼고 나머지 판사들은 다 반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뭡니까? 정권 교체가 될 때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그러니까 정치 판사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한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권 바뀌기는 한 건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법원장도 되고 모두 되고 이런 애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주목하는 게 25일 날 열리지 전국 법관회의를 주목을 해요. 거기서 확실하게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기가 멀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거기서 그 소집을 했던 그 26명이 있으나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판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딴 건 몰라요. 10대 2란 말이지. 압도적이란 말이야. 압도적으로 냈는데. 그리고 10대 2 판결을 낼 때도 2명 있잖아요. 2명 판사. 예. 보니까 우리법 연구에는 누구나 정치적 배경이 뚜렷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또 뭘 썼습니까? 판결문마다 더 길게 반론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이거는 정권한테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나의 형 저야. 예. 다음 대법원장은 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법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입법부 190석이에요. 예. 행정부 자기들이 장악하죠. 사법부마저 이렇게 돼버려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 완벽하게 우리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 있잖아요. 예. 콕스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터키부터 뭐 헝가리부터 어디부터 쭉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뭡니까?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은 외파라 그래요. 바깥에서 깨는 거거든요. 뭐. 이건 내파거든요.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교수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가 가진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게 맞는 그게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그걸 갖다 왜 입법부에서 사법부 개혁을 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데가 어딥니까? 입법부 개혁이지. 한번 사법부가 입법하고 행정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제일 신뢰도 낮은 데가 어딘가? 국회의원 새끼들이에요. 사람들 욕하잖아. 예. 근데 그런 주제에 제일 썩은 놈들이 뭐라는 겁니까? 개혁의 주체가 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도 애들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그래도 오케이. 지들 사람으로 채웠어. 예. 얘들마저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그럼 대법원장 탄핵이에요. 거기 더 나가서는 뭐가 되느냐? 4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게?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뭐냐? 자기들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유죄 판결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뭐가 되냐? 언터처블이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법치인데 그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이 특권 계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무서운 일이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오케이 윤석열 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찍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재명 찍을 수 있지. 오케이 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생각해봐요. 아니 자범하고 국사범이면 그래도 국사범부터 중앙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범 찍을 수 있다고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우리 뭡니까? 누구를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 선거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는 예. 거죠. 여기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는 치명적인 타격인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법관들이 법의 양심을 가지고서 거부하고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저쪽 편 사람들이 하하하. 소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0대2인데 예. 그 둘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벌써부터 법원에서 완장 차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도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검찰도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했을 때 검찰 내부에 그 출세주의자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면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은 이제 끝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한테 리스크는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재판이 계속된다 해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면 집행유예 정도예요. 이건 이제 특히 뭐가 문제냐 당이 문제거든. 400억 이거 이 면소가 된다면 400억을 안 갚아도 되거든.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플레이를 한 다음에 플레이가 반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플레이한 규칙 자체를 바꿔버려서 읊는 거예요. 내가 핸들링을 골 넣었잖아요. 그러면 핸들링 손으로 넣는다고. 이렇게 바꿔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법치냐라는 거죠. 제가 좀 의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과연 이 사법부와 관련된 부분 오는 26일입니까? 법관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교수님. 한마디만 좀 더 예. 할게요.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사실상 몇 심제가 되는 겁니까? 4심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헌법에 맞나? 내가 볼 때는 이거 헌법상이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위헌 판정 받기 쉽거든요. 대부분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아니 3심까지 한 이유가 뭐야? 그럼 왜 4심에 5심을 하지? 5심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한편으로는 그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이 된단 말이죠. 예. 지금 수사 기한이 1.5배로 늘어났어요. 경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 처리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1년 반이 걸리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거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4심제까지 되냐? 재판까지 지연돼요.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 이득은 누가 봐요? 정치인들. 민주당 그 새끼들이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야 지금?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재판 독립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판결 당부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이 비판이 여론 비판이 법관 대표회의에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거든요. 이걸 지킬 마지막 보루가 지금 사법부예요. 근데 여기마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바깥에서는 공격을 해대고 안에서는 지금 그 기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 중에서 한 자리에 지금 해먹으려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놈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밖에서 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해줍니다. 예. 우리가 헌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이 되든 누구 되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안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가 컬럼을 쓴 거예요. 예. 중앙일보에 컬럼 쓰고 마지막 기대를 건 거죠. 이건 어차피 행정, 입법 개판인 거 다 알지 않느냐. 다 개판될 거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루는 바로 뭐니까 사법부가 독립을 해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성만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 길이다. 라는 거죠. 예. 그걸 썼고 아마도 법관 회의에 열리면은 대표자 회의가 열리면 그걸 천명을 해야 됩니다. 흔들지 말라고 예. 확실하게. 그리고 법관 사법부는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민주투사는 사법부예요. 지금 네. 사법부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맡겨진 일 있지 거기만 충실해야 됩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예요. 네.